삶은 언제나 당신 편이다. 내 안의 성장과 치유 본능을 회복하는 마음 처방전.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나이지리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냉장고를 쓸 여건이 되지 못하기에 음식은 쉽게 상하고 당연히 주민들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모하메드 바 아바라는 한 교사가 값싼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 작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달러짜리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1달러짜리 냉장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은 후 젖은 헝겊으로 작은 항아리를 덮습니다. 수분이 증발할 때 주위의 열을 가져감으로써 작은 항아리가 시원해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흘 만에 상하던 음식물이 한 달 가까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에는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작은 시도를 반복합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점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일주일 동안 전화 통화를 할 때 인터넷 서핑 같은 다른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전화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우선 일주일 동안 고정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최소 5분이라도 하려고 했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작은 실험이 잘 되면 좀 더 수준을 높여 재시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피고 보완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실험일지는 빈약한 느낌이 듭니다. 돌아보면 거창한 실험들을 생각했지 정작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험들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너무 빠져 있을 때에는 일주일 뉴스 안 보기를 실천하고 마음이 바쁘고 조급할 때에는 숨을 천천히 내쉬기 등과 같은 작은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시도나 실험이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새로운 자극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실험실이고 삶은 실험입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대로 배워 더 나은 실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이력서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실험 기록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실험 재료가 되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일상의 작은 실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그릇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근력은 잠재 능력의 50-6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은 잠재 능력은 위기의 순간을 위해 비축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구하기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렸다거나 노인이 집에 불이 나자 폐물이 든 장롱을 메고 뛰쳐나왔다는 식의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907년 르완다로 조사를 나갔던 독일의 한 인류학자는 투치족이라는 부족의 놀라운 점프력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부족원은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은 1.9m 정도를 너무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1912년에도 공인된 남자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2m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투치족은 점프력이 대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투치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투치족 사람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신의 키만큼 높이 뛰어야 성인식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높이 뛰기를 연습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담으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이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크기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과연 나라는 사람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람이란 그 크기가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릇의 크기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신체의 성장은 성장판이 닫히면 끝나지만 삶의 성장은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한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보이는 모습만을 자신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근력의 50~60%만을 발휘해 본 사람들이 그것이 신체적 한계라고 믿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올림픽마다 인간의 한계라고 일컬어졌던 기록이 계속 갱신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도전과 노력, 방법적인 개선이 반복되면 인간의 능력이란 계속 향상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크기가 고정된 그릇이라 생각하면 그 크기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커질 수 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배롱나무 꽃처럼. K씨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에게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과도한 계획을 세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시기가 반짝 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시기가 교차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사는 시기가 짧아지고 무기력한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배롱나무를 아시나요? 배롱나무 꽃은 여름에 피어나 가을까지 이어집니다. 100일도 넘게 피어 있다고 해서 나무 백일홍이라고도 불립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 꽃은 어찌 이리 오래 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꽃 한 송이가 100일 동안 피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핀 꽃이 지면 곧바로 꽃대 아래에서 새 꽃을 피워내고 그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피어나기를 거듭하다 보니 늘 꽃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즉, 100일 동안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셈입니다. 옛날에는 집에 배롱나무를 즐겨 심은 선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꽃을 즐길 수 있어서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보면 그 끈질긴 생명력을 귀감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K씨처럼 게으른 문제로 상담이나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혹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들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왜 잘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시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 위기감이 들면 또다시 바짝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시도해 보지만 역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무기력해지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분들에게 나는 배롱나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자신을 배롱나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떨어진 꽃에 낙담하는 대신 새 꽃을 피워 올리는 배롱나무처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왜 안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서 재시도하는 과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꾸준히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 재시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게으름 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떨어진 꽃에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배롱나무처럼 계속 새 꽃을 피워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내 편이다. 예전에는 꼬이는 일도 많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인생이 참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40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때가 있고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과 방황들이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이정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간다기보다 인생이 나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인생 역시 나를 선의로 대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와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뜻대로 되는 일이든 아니든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던 시면의 불안도 잠잠해졌고 인생을 끌고 가려고 버둥버둥거렸던 초조함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물음과 두드림에 꼭 응답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결국 나는 바다에 가 닿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바다에 가 닿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 섞이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